22페이지요. 2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그 문제 있죠. 여러분 그 실전 민법 있죠. 실전 민법에 나왔던 다 지문이 거의 대부분이 한 90%가 실전 민법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뭐죠? 실전 민법에 나왔던 그 지문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판례에 나온 거. 왜냐면 학생들 공부할 때 이게 어떤 것이 판례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판례는 뭐냐면 정확하게 결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써놓은 것이고, 이거 갖고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물권법의 그 조문 문제 있잖아요. 조문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의 뭐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80 문제 정도인데 물권법이요. 이 문제를 일단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듣고 한두 번 더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보냐면 그 뭐죠? 조문 문제 있죠? 그거하고 같이 두 가지만 이렇게 보면 웬만큼 뭐죠? 물권법에 나온 문제는 아마 전부 다 해결을 할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거 나오지 않는 물권법의 지문들은 그건 단순한 이론이기 때문에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다음 우리가 이제 판례를 보면 의외로 우리 시험에 판례에 관한 지문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판례는 이제 보면 줄을 다 밑줄을 다 그어놨잖아요. 하나하나를요. 하나하나 밑줄을 다 그어놨기 때문에 보고 나서 한번 문제를 한번 쭉 풀고 나서 여기 지문 문제 여기 줄 거는 거 있죠? 한번 쭉 한번 보면 아마 내 생각에 좀 더 이해가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을 먼저, 민청보다는요, 채권법을 먼저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가 만들어진 대로 바로요,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29번 한번 보셔요. 29번을 보면 1번,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뭐가 있다? 염려가 있다. 염려 동그라미. 염려. 그럼 염려는 이퀄 침해가 아니죠. 침해 X에 염려는 침해가 아직 아니죠. 옆줄 긋고 손해배상 X예요. 침해가 아니니까 뭐가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예방과 손해배상이 담보 그러면 안 되지. 예방과 그러면 안 되죠. 예방이나 또는이죠. 또는. 그러면 해설 한번 봐봐. 해설을 보면 뭐냐면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됐죠.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손해배상 담보. 예방이나. 이나가 뭐죠? 또는이죠. 또는 이렇게요. 그것을 얘기하고요. 자, 2번은요.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라고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고 다시 이것을 병에게 전매하고 인도를 했죠. 그럼 이건 똑같죠? 갑은 병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거 세 번째 나온 지문이죠, 지금.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3번은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죠.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딱 그 말이 나오면 항상 불법 점유란 말이 있나 봐. 있어, 없어? 있죠. 있으면요. 불법 점유란 말이 있으면 항상 등기부를 기준하죠.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직접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어떻게 한다? 대위해서. 대위. 그래서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직접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틀렸죠. 어떻게 한다? 대위. 매도인을 대위 이렇게 해야 되겠죠. 4번 똑같죠? 소유권을 상실한 자, 동그라미 상실. 종전 소유자죠. 종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자를 상대로 불법 점유를 이유로 명도 청구를 할 수 있다. OX, X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자 줄거봐.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자. 거기다 뭐라고 쓰면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청구해. 현재 점유자.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이 사람 누구죠?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다 말은 현재 점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현재 점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반환 청구라든가 방해제거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안 된다. 그래서 그럼요. 오른쪽에요. 해설 한번 봐봐. 해설. 그럼 해설을 보면 뭐라 하냐면 5번 봐봐. 5번 보면 두 번째 줄 불법 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그 다음에 가로 묶어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점유를 인도하고 있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게 판례가 이게 문제죠. 뭐 쓰려면 앞에서부터 다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알았죠? 이렇게 판례라고 하는 것은 가이질한다 하거든요. 가이질한다.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부분만 딱 따가지고 이렇게 문제로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청구는 뭐가 된다? 부당하다. 알겠죠? 근데 우리는요, 반환 청구를 할 때는 누구한테 반환 청구할 수도 있죠? 영어 보면 두 번째 봐봐. 그 밑에 바로 줄은 긋지 않았지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명도 청구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 줄거 봐 거기.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 이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직접 점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한다? 직접 점유자. 그런데 꼭 직접 점유자한테 할 필요가 없죠. 누구를 상대로도 할 수 있다? 간접 점유자.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 누구다? 간접 점유자를 상대로도 명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놈한테는 안 된다?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한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그 사람은 누가 아니다? 점유자가 아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30번 한번 보세요.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이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지금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판례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되지만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주의토지 통행권자라고 그래. 통행권자. 알겠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통행지 뭐라 한다? 소유자라고 그래. 소유자. 통행지 소유자. 이걸 주의토지 통행권자. 알겠죠? 그러면 이것은 뭐죠? 피통행지라고 그래. 피통행지다. 알겠죠? 피통행지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1번 봐봐요. 공로에 통하는 기존의 통로가 있다면 기존의 통로 줄고요. 그것이 이용의 부적법 줄고요. 부적법하여 그 다음에 실제 통로에서 줄고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존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부적법하여 충분한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주의토지 통행권이 뭐 할 수 있다? 인정될 수 있다. 이 말. 있다. 기존의 통로라도. 그럼 봐봐 여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학원처럼 이렇게 학원에서 이 정도 통로 있죠? 그러면 이 학원에서 이 정도 통로는 다른 학원 비하면 이건 만주볼판이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이 만주볼판이요, 이거요, 실제 통로하면 이렇게 통행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통로가 조그만 게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이용하기가 부족하죠. 그러면 좀 더 넓혀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2번은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뭐 할 필요가 있다?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면 통행권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 접한 출고 공로가 개설되죠. 맨 끝에 통행권도 소멸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3번요. 건축법상 도로의 폭등에 관하여 제한 규정이 있으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위와 같이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OX, X죠. 우리는 뭐냐면 그걸 썼어요. 현재 토지 상황에 맞게 인정이 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현재 토지 상황에 맞게 인정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 말은 간단히 지금 우리가 건축법상 도로의 폭은 몇 메타죠? 4m죠. 4m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걸어 다니기만 하면 돼. 그러면 2m만 인정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는 거지 반드시 4m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4번은요.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다. 그런데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있어 없어. 이러면요 지금 뭐냐면 1번하고 4번은 비교해야 돼. 1번하고 4번은 달라. 1번은 뭐냐면 통로가 있긴 있는데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넓혀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고, 4번은 뭐냐면 4번은 봐봐. 여기 통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 나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번과 4번은 차이가 있어. 5번은요.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있다 없다? 없죠. 통행권자가 누구죠? 여러분 봐봐. 을이요. 이 을이요.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한단 말은 뭐라 하냐? 이 의뢰한 사람이 여기다가 길을 이렇게 내놓고 여기다가 담장을 싸가지고 자기 혼자만 걸어다닌다 이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요 그 소유자는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더라도, 배타적으로 점유 뭐죠? 독점적으로 혼자 지금 담장 싸가지고 걸어다닌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뭘 할 수 있다? 통행지의 인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요 5번 해설 한번 봐봐. 5번 해설을 보면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 통행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통행이란 말이 그야말로 걸어만 다닌다 이 말이죠. 그런데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 토지 통행권자. 봐봐. 통행지 소유자는 그랬지. 이건 누굴 얘기해? 여기서 누굴 얘기해? 통행지 소유자는 봐봐. 여기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면 그 말을 그때그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통행지 뭐라 한다? 통행지 소유자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주위 토지 뭐라 한다? 통행권자라고 얘기한다고. 이걸 알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길을 내놓고 맹지니까 길을 내가지고 걸어다닐 거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다시 읽으면 거기 보면 어디 하면 세 번째 줄 보면 통행지 소유자 누구죠? 갑은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 토지 통행권자 을에 대하여 통행지의 인도를 말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러면 통행지 소유자는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뭘 할 수 있다? 통로를 말 수 있어 개설할 수도 있고, 바로 밑에 통로를 뭐 할 수 있다? 포장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무슨 말이죠? 담장을 싸가지고 혼자서 걸어다닌 것이 아니라면 이런 말이죠. 통행지 소유자가 갑이요 통로 부분에 인도를 청구하거나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렇게. 자, 31번은요. 1번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줄고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이퀄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에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에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에 대하여 손해의 보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줄거 명의 신탁자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명의 신탁자는 안 돼. 또 안 된 사람이 있었어. 불법 점유자 주위 토지 통행권이 없어. 명의 신탁자 없어. 불법 점유자도 없어. 다음에 3번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 당연히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철거해 달라고 해야죠. 왜요?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다? 권리이죠. 자, 해설 한번 볼까요? 해설 3번 판례 한번 봐봐요.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거기까지 줄 거 봐. 아니 뭐 끊어 줄 거졌으니까. 여기 봐봐. 이게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꾸 줄 거라고. 여기 봐봐요. 이미 줄 거졌죠. 제가 보면 이게 뭐냐면 통행권자고 통행지 소유자가 있잖아요. 항상 이걸 좀 생각하면서 읽고 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통행지 소유자 누구는? 갑은 원칙적으로 통행권자 을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을한테 뭐라는 이렇게 봐봐. 적극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것이요. 갑이 을을 위해서 자기가 여기다가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기 돌담 자기가 다 치우고 이걸 적극적 의무라고 그래. 그건 아니죠. 아니 내 땅에다가 을한테 맹지가 돼가지고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길을 이렇게 터주는데 길을 내주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죠. 통로의 개설 같은 것은 누가 해야 된다? 통행권자가 해야죠. 통행권자가.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거기 보면 뭐라 하죠? 통로 개설 등 적극적 자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에 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의 축조물을 통행지 소유자가 만약에 설치한다. 그건 안 되지. 여기다 통로를 해놓고 나서 여기다 담장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담장은 뭐가 돼야 돼? 철거가 돼. 그래야지 걸어다닐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것은 철거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오세요. 다시 오면 4번이죠? 자,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포위된 토지의 특정 승계의 경우는 주위 틀렸네요. 주위 토지죠. 주의가 아니고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서 통행권의 법인을 따로 정한다. 이건 우리가 뭐 지문으로 나오니까요. 항상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고 있죠. 공유하고 있는데 토지를 분할하죠. 분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토지가 맨 처음에는 맹지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런데 분할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갑의 토지가 되고 여기는 을의 토지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한테 맹지가 됐죠?
그럼 민결됐으니까 을은 갑한테 길을 내달라고 하죠. 이걸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이때 을은 갑한테 보상한다 안 한다? 보상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를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이것을 승계인이라고 얘기하죠. 이 승계인하고 갑하고 사이에서는 다시 뭐로 간다? 유상, 보상을 해야 되죠. 보상을. 알겠죠? 우리가 그래서 무상통행권,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분할 당사자,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하고, 이것을 승계인은 다시 일반 원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원래 주의토지 통행권은 원칙적으로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죠. 유상통행권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유상통행권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다시 4번이요.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포위된 토지의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서, 일반 원칙 유상통행권에 따라서 따로 범위를 정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토지 소유자 자신이 토지와 공로 사이에 공로를 막는 건물을 축조했어. 이건 우리 집에 나온 적은 없어. 다른 국가고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요, 봐봐요. 여기에 이렇게 길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길이 있어. 그럼 여기에 길이 있으니까 자기는 이쪽으로 걸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하필이면 건물을 여기다 이렇게 짓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건물 이렇게 지어놓고 나서 뭐라고 하냐?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이 의리오 갑한테 길 없으니까 길을 내달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타인 소유의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32번을 보셔요. 1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 공간과는 달리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임으로 틀렸어. 우리가 봐봐, 지역권은 통로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의토지 통행권은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왜요? 봐봐. 이건 기본이죠. 봐.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할 수 없이 인접해 있으니까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갑이 을을 위해서 자기는 해주기 싫은데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길을 내주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갑이요, 내가 여기다가 뭘 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인접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지역권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 이쪽에다 둘이 합의에 의해서 길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권의 경우는 뭐가 되어 있다? 대부분이 고정되어 있죠. 알겠죠? 다시 보면요, 지역공간과 달리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이 것임으로 설정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토지의 현황이나 사용 방법이 달라졌을 때는 다른 장소로 옮겨서 말 수 있다, 통행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해설 한번 봐봐.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포위된 토지나 주의토지의 현황이나 구체적 상황에 변동이 생길 때는 구체의 상황에 맞게끔 통행로를 다시 말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 2번은요,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죠. 통행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누가요? 통행지 소유자가. 아니, 생각을 해봐. 아니, 아까 내가 보여줘. 누가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 이 통행지 소유자는 개설할 적극적 의무다, 소극적 의무다? 소극적 의무. 그러면 이쪽에다 길 내? 이렇게 말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다 길을 내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고 하는 모든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 통행권자가 부담해야지. 상식이잖아요. 알죠?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통행권자. 그래서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 그러면 안 되죠. 3번은요.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한 도로포유에 관한 규정만으로 당연히 피포위지 소유자에게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생긴다. OX, X. 피포위지 소유자가 누구죠? 피포위지 소유자가 누구를 얘기하죠? 통행권자 이것을 얘기해. 통행권자. 봐봐. 이 땅이 지금 어떻게, 이 땅을 지금 포위하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못 가게, 어디로 못 나가게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한다? 포위지라고 얘기해요. 포위지. 막고 있잖아요. 지금 이 땅을 딱 막고 포위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못 가게. 그걸 포위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반대가 뭐죠? 피포위지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죠, 지금? 알았죠? 그것을 얘기해. 자, 그러면 4번은요.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한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의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게 많게 적은 방법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5번은요.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용법에 따른 현재의 토지용법 현재. 그런데 맨 끝에 장래의 이용 상황. 장래 이용 상황 그러면 안 돼.
현재. 우리가 주의토였던 거는 현재. 이것이 가장 중요해. 장래 그러면 안 돼. 장래. 현재 이렇게. 자요. 33번요. 부동산의 취득시효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취득시효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애매한데요. 취득시효는 양이 많아가지고요. 이것은 취득시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41번하고요. 42번을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취득시효는요. 시간이 약간 왜냐면 설명한 대로만 안 걸리는데 문제를 풀려면 좀 걸리니까요. 자, 41번을 보세요. 첨부라고 되어 있죠? 첨부. 여기랑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첨부 같은 것은 처음에는 자주는 안 나오는데 한 번씩 나오면 헷갈릴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첨부가 있죠? 그럼 첨부는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 먼저 부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부합.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혼화가 있어. 그 다음에 일단 가공이 있어. 우리가 가공했었는데 언제 가공했죠? 가공했어. 언제 가공했어? 도급인하고 아까 했잖아요. 수급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했다. 그걸 가공이라고 해요. 가공은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재료주의죠. 그러니까 재료를 댄 사람이 소유자들 이렇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첨부 있죠? 이 첨부에 대해서는 뭐다? 두 개는 무슨 규정이고? 강행 규정이고 두 개는 임의 규정이에요. 두 개의 강행 규정이 뭐냐? 강행 규정이 제3자 권리 보호.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된다. 그 다음에 분리 복구 금지다. 분리 복구를 뭐한다? 금지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이 뭐지?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은 뭐냐면 소유권의 귀속. 소유권의 귀속 여부 귀속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손실보상. 손실보상의 문제. 손실보상은 채권이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채권이니까 임의 규정이고 제3자 보호는 어느 경우나 대부분이 다 강행 규정으로 봐요. 알겠죠? 제3자 보호하고 분리복구를 금지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가공이라는 것은 타인의 동산이죠. 타인의 동산에 대해서 뭘한다? 노력을 가해서 뭘한다? 새로운 물건이죠. 이 새로운 물건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가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타인의 동산을 뭐란다? 재료라고 얘기하죠. 재료. 알겠죠? 재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재료주의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시험에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수급인이요, 자신의 재료와 뭐로? 노력으로 건축했다.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 것이다? 원래는 수급인 거다. 원칙은 무슨 주의니까? 재료주의니까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혼화죠. 혼화는 뭐냐면 참기름하고 들기름이 섞이죠. 참기름과 들기름이 섞이면 분리해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혼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부합은요. 부합은 부동산애의 부합이죠. 부동산애의 부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동산 간의 부합이 있죠. 여기서 동산 간의 부합하고 혼화하고 똑같이 보는데 이 동산 간의 부합은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느냐?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 주된과 종된을 구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부합당시다. 만약 이것이 혼하면은 혼화당시. 여러분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부합 당시란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애의 부합이죠. 부동산의 부합이다. 이 말은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갑이 건물이 있죠. 이걸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얘기해요. 건물에요. 여기서 뭐냐? 여기서 중축을 해. 을이 중축. 이 중축하는 것, 이걸 우리는 뭐란다? 이것이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있다? 있다 그러면 1층은 누구 것이고 갑. 2층은 누구 것이고 을의 것이 되죠. 을. 그러면 이 을의 것은요. 1층의 구성 부분이다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1층의 부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거래의 뭐가 된다? 객체가 된다. 객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부속물이다. 이렇게 부속물 매수할 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2층이 독립성이 없다 해봐.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으면 1층도 누구 것이고 갑. 2층도 누구 것이고 갑의 것이다 이 말이죠. 누가 증축을 했는데? 을이 증축했는데 이 갑이 뭐지? 이걸 부동산 소유자가 이것의 소유권도 취득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2층하고 1층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2층은 1층에 뭐가 된다? 구성 부분이다. 그러면 이것은 뭐다? 부합이다. 이것은 뭐란다? 거래 객체가 돼? 안 돼? 안 되죠?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2층 중축한 부분만 팔 수가 없죠. 전체가 뭐니까 전체가.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팔려면 전체를 팔아야지 이것만 따로 팔 수는 없는 거라고.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을의 것이니까 별도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우리 뭔다?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얘기하고, 여기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을이 중축을 했는데 갑의 것이 됐죠.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뭐를 청구한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 보면 항상 뭐라고 하느냐? 부합이란 말이 나오면 부합. 그것은 구성 부분이다.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죠. 소유권의 객체, 거래 객체가 안 된다. 항상 이 세 가지예요. 언제나. 근데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부합은 독립성이 있으므로 이런 말. OX, X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용어 정리니까 독립성이 없다는 것은 부합이다. 구성 부분이다. 거래 객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다? 비용의 문제이다. 그럼 부합이 되면 이것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냐?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이 부합되는 것은 이것을 부합문인데 부합되는 것은 동산이 부합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부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알겠죠? 동산과 부동산이 다 부합이 돼. 그런데 이것은 여기 부합문은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의 가격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이것의 가격은 8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우리는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부합이라는 것은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무리 부합되는 물건의 가격이 비싸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누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41번 한번 볼까요? 41번에 1번.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죠.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죠. 그러면 여러분요, 부합문은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그러면 난리가 나. 봐봐 여기.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이란 말을 쓰려면 뭘 해야 돼? 동산간에. 동산이 부동산의 부합이 아니고 동산과 동산 간의 부합일 때 이 말이죠. 그러지 여기서요,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면 그 부합물은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 그래야 돼. 부동산 소유자. 알겠죠?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 2번은요, 타인의 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 자, 여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 봐봐요. 우리가 지금부터 세 가지를 봐. 세 가지. 갑의 토지가 있고요. 여기 을의 토지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병의 토지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A가 무단으로 경작을 해. 무단 경작. 농사를 지었죠? 여기요, B가 무단으로 식목을 해. 나무를 심었어. 여기는요, C가 사용대차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나무를 식목을 했어. 식목. 알죠? 그럼 이게 나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무단으로 경작을 했죠. 무단으로 경작한 것이 이 농작물은 누구의 것이다? 이건 경작자 소유이죠. 경작자 소유라는 것은 누구 것이다? A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A 것이란 말은 이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을 한다 안 한다? 부합할.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남아. 봐면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경작한 경우, 무단으로 경작,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된다, 부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부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기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죠.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는 누구 것이냐? 나무는 토지에 뭐가 된다? 토지에 부합이 돼. 토지에 부합이 된다는 것은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가 돼. 을이 소유자. 알겠죠? B가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여기는요, C가 사용대차죠. 사용대차라는 것은 이것은 적법한 권원이라고 얘기해. 사용대차에서 나무를 심었죠.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 그러면 이 나무는 누구 것이다? C의 소유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면 사용대차권에 의해서 나무를 식목한 경우 나무는 토지에 부합된다,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뭔가를 말이죠. 그래서 나무의 경우는 적법한 권한에 있으면 부합하지 않고 적법한 권한이 없으면 부합하고,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이고, 토지 소유자가 누구죠? 부동산 소유자잖아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런데 농작물의 경우는 언제나 경작자의 소유죠. 그러니까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서 이제 또 이게 뭐라고 또 나냐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기 만약에 1층에 여기 2월 1일날 A가 저당을 잡았어. 저당을 잡았는데 3월 1일날 중축이 됐다 이 말이죠. 3월 1일날. 그런데 이게 독립성이 있어. 독립성이 있으면 만약에 1층이 경매가 되잖아요. 경매가 되면 2층은 경매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문제죠.
이런 경우는요, 부합이 아니죠. 부합이 아니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으니까 경락을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부합이라는 것은 우리가요,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죠. 미친다. 그럼 미치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미친다는 말은 뭐다?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2번은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 그렇게 돼 있나요? 무단으로 경작하죠? 소유권을 누가 됐다? 경작자에게 있다. 이퀄 토지의 부합 X라고 써. 토지의 부합 X 이렇게. 토지의 부합 X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토지에 부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식재한 수목이다. 권한 없이 식재. 누구에게 기속한다? 임야 소유자. 임야 소유자 이퀄 그것을 토지의 부합 말이죠. 토지의 부합. 그 다음에 4번은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은 동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 포함한다. 부동산도 포함한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다수의 견해는 학자들은요 동산만 부합된다고 그래. 그런데 뭐도 부합된다? 부동산도 부합이 된다. 이렇게. 자, 5번은요. 건물의 중축 부분이 축조 당시에는 본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부합됐다면 부합 동그라미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이죠? 이거죠. 봐봐. 여기 우리 옥상에다가 블록으로 해서 시멘트 블록으로 해서 건물 하나 더 중축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거주할 수 있는 싱크대라든가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주거 용도로 등기해줘 안 해줘?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부합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후 뭐를 통해서 그 후 구조의 변경 등으로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줄고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했다.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부합이 아니니까 뭐가 될 수 있다?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거기다가요 싱크대 놓고 그 다음에 변기 갖다 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될 수 있다? 살 수 있어 없어 사람이?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별도로 등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2번 한번 봐봐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은요. 토지 임차권에 기하여 식재한 수목은 그렇게 됐죠? 토지 임차권에 기하여 식재한 수목. 임차권이 뭐죠? 권한이죠. 권한. 식재한 수목은 토지 경락이니 경락 취득할 수 있다. 참 어려운 말이죠. 경락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여기 봐봐 여기. 우리가 말했죠 내가요. 사용대차, 임대차에 관한 것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봐봐. 부합하지 않죠. 부합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나무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경락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토지 임차권에 의해서 식재한 수목 거기까지 줄 것이면 토지의 부합 X 이 말이죠.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퀄 저당권,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럼요 거기 1번 한번 볼까요? 1번 해설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의해서 식재된 수목은 토지에 뭐가 되지 않는다? 부합이 되지 않는다. 바로 옆에 비록 줄 안 그어진 걸 읽고 있어요. 비록 그 수목이 식재된 후에 경매에 의해서 그 토지를 뭘 했다?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수목까지 경락 취득한 것은 뭐다? 아니다. 알겠죠? 사용대차나 임대차는 똑같아. 권한이니까. 2번요. 권한 없이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 받고 줄고 지상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줄고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왜요?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 받고 이거 뭐죠? 무단전대잖아. 무단전대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임대인에게 대항을 못하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한다? 속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속한다 이렇게. 자, 3번은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권한에 의하여 중축한 부분이 구조상 용상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줄과 독립성이 있다. 독립성. 그럼 뭐다? 맨 끝에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 이것은 아무 말도 아니죠. 봐봐. 뭐가 있다? 독립성이 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거래의 객체,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5번인가요? 4번요.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주고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 상실. 여기 봐봐. 독립성이 없다. 그럼 무슨 말이 태어나야 돼? 뒤에 구성부분이란 말이 있어? 구성부분이 돼야 되죠? 부합이란 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딱 보면 딱 알죠? 독립성을 상실. 그러면 구성부분. 알겠죠? 그 물건의 소유권을 누구한테 간다?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합된다 이 말이죠. 부동산 소유자. 5번은요. 타인이 권한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 불리하여도 줄고 불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 불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 그 말이 뭐예요?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독립성이 없다. 다른 말로 뭐다? 부합이다. 다른 말로 뭐다? 구성 부분이다. 됐죠 지금? 경제적 가치가 없다. 독립성이 없다. 부합이다.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뭐다? 부동산에 뭐가 됐다? 부합됐다 이 말이잖아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뭐란다?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첨부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요 일단 정신을 먹고요. 정신 먹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지금부터 하는 것은 뭐 어려운 것들은 별로 없어요. 알겠죠?